3교리교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3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기사월 임진일이 되겠고 일진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물론 전기를 이용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라고 있고요. 대해수와 같다,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작은 개념의 물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라고 했고요.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신왕하게 되면 어떻다?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한기도 발생하게 되고, 물이 많아지게 되면 특히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지성이 있어서 물이 뭐 할 수 있다? 범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반대로 일간 임수가 신약하게 되면은 약한 임수가 금방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인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은 화가 임간지가 돼서 굉장히 왕하다라고 했고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염상절, 염천지자리라고 해서 굉장히 조열한 그런 국세가 되겠습니다. 4월에 임수 절지가 되니 화는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화가 왕하면 수는 화다수갈이 돼서 금방 물이 쪼그라들게 되죠. 뜨거운 여름에 비가 충분히 오지 않고 비가 그냥 오다가 말면 오히려 한증막처럼 더 뜨겁고 건조해지게 뜨거워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뭐다? 약한 임수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 주어야지만 임수가 증발돼서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가스 레인지를 굉장히 강하게 켜놓으면 물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꺼야 된다. 그래서 임수 4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 주어야 된다. 뭐가 필요합니까? 비견겁제인 임수 또는 개수가 있어서 이 뜨거운 4월의 열기를 식혀 주어야지만 수가 고갈되고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비견겁제, 형제 자매 동기동창이라고 볼 수 있죠. 비견겁제니까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견겁제를 얻었다 하더라도 너무 뜨거운 경우에는 비견겁제도 약해질 수 있으니 이때는 인성인 금을 얻어서 비견겁제를 도와주어야지만 능히 비견겁제가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서 일간임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의 염상절인 4월의 임수는 비견겁제, 비유를 하자면 형제 자매, 인성, 어머니의 조력이 있어야지만 4월의 임수가 중화를 크게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의 임수가 태어났을 때 인성을 필요로 할 때는 공부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4월의 임수는 비견겁제와 인성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합니다. 제가 중화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중화한다 그랬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한열과 왕쇠를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어떤 왕쇠는 어느 정도 맞는데 한열이 좀 부족하다라면 이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한열은 좀 어느 정도 맞는데 왕쇠가 좀 안 맞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용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전체적인 사주의 틀을 보고 그 안에서 용신을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용신은 사주 원국 안에 있는 것을 용신으로 합니다. 원국 안에 용신이 없을 수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요. 뭐라도 하나 찾아낼 수는 있는데, 대운에서 행운용신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행운에서도 온다 이렇게 운에서도 온다라고 보지만, 물론 운에서도
사주 원국이 부족한 걸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운에서 오는 것을 용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사주 원국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보물 찾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잘 찾아서 잘 파악하면 사주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실타래 푸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꾸 이상하게 이상한 이론 들이대면 오히려 더 엉켜버리게 되죠. 잘 원칙을 찾아서 용신 격국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올지는 사화는 몸지는 음지를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양화가 됩니다. 임수도 양, 월지의 화도 양, 양대 양의 관계. 근데 수라고 하는 것이 화를 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임수인 내가 극한다, 아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면,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 육신으로는 재성이라고 하고요. 인기도 해당이 되고 재물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유흥 오락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색 잡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색 잡기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재성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재성이라고 하는 건 재물로 보고요. 남자한테는 처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략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성은 다시 둘로 나눠줄 수 있죠.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와 편제.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 임수 양, 월지는 사화도 양이라 했죠. 양대 양의 관계. 오늘 그러면 격은 어떤 격이 된다? 정제 격이 아니라 편제 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사월은 화왕절이죠. 화가 왕한 화왕절임에 반해서 수는 여기가 사월이면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재성은 왕하고 일간인 임수는 약하다라고 보죠. 신약한데 재성은 왕하다, 신약, 재왕 또는 다른 말로 재다, 신약,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죠. 재성이 재물이고 유흥오락이고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내가 약하면 그 재성은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없죠. 비유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용기가 100리터라고 하면 제 일간 약한데 재성이 왕하다고 하면 100리터, 나는 100리터인데 그 사주 안에 재성은 10,000리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리터에다가 10,000리터 물을 부으면 그릇이 깨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살아라, 주제를 알아라 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신약 제왕한 사람들은 자기 주제 분수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이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라고 하면 나는 작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큰 재능을 추구하게 되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한 구조가 되면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 경금, 병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4월에 임수가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칠살격이죠. 평관격. 칠살격에 제살태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좋다 나쁘다 이것도 일간이 약하면 제살태왕하면 좋을 수가 없겠고요. 경금이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요거는 경금이 일간인 임수로 이렇게 생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편인격이 됨으로 인해서 일간 자체가 약한데 도움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제왕 제다 신약한데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비견 또는 겁재라고 말씀드리죠. 인성 또는 비견 겁재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인성이 투출된 것이니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가 너무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인성을 먼저 쓸 것이냐 비견급제를 먼저 쓸 것이냐 이제 이런 순서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4월에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거, 너무 뜨거워서 수가 고갈돼서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비견 또는 겁제, 임수도 괜찮고 개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든 개수는 있어서 비견 겁제를 얻게 되면은 얘는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뭐 해준다? 조후해준다. 뜨거운 열기를 조절해 주게 되면은 그 열기가 식음으로 인해서 수가 증발되고 수가 고갈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비할 수는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성이 있어서 수를 생해줘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 비견겁제가 있는데 인성이 없다라고 하면 일간도 약하고 비견겁제도 약하면 둘 다 말라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고 금의 생을 받았던 수는 화를 좀 더 철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또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다시 한번 보면 금은 수를 생해서 수가 화를 억제하게 되면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것이 어떻다? 원활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생극재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지 신살, 공망 등등 필요 없는 이론들을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면 제대로 볼 수 없겠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용신은 뭐가 됩니까? 임수 입장에선 비견겁제가 급선무가 되고 화를 억제하는, 그 다음에 인성은 비견겁제를 생해주는 뭐다? 그죠? 희신이 되는 것이죠. 나의 형제 자매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통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 그래서 사월은 비견겁제와 인성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금을 얻어서 임신일주에 사신 합수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자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4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굉장히 왕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무토를 쓰고 병화를 쓰는 원칙적인 구조로 가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4월의 임수는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다 비견겁제와 인성을 위주로 치용한다 정도 원칙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지 보게 되면 진토를 얻었죠. 임진일주, 연지에도 진토를 얻었습니다. 이거 백호대살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나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백호대살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4월에 수기가 약한데 토가 있게 되면 토가 다시 일간을 극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좋게는 볼 수 있지만 무조건 백호대살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는 뭡니까? 수의 수고라고 해서 수의 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술토가 있는 것보다는 진토가 있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임수가 진진에 다 뿌리를 둘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매우 미약한 것은 어쩔 수 없겠고요. 월간에 이렇게 기토 투출되어 있죠. 제 아무리 음토인 기토라 하더라도 임수를 갖다가 이렇게 탁하게 탁수를 만들 수 있죠. 기토, 탁, 임. 차라리 제방을 할 바에는 무토가 있어줘야 되는데 기토는 물만 흐리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죠. 차라리 근데 이제 연간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이 기토를 이렇게 묶어버리죠. 합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기토가 임수를 타김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냐? 임수가 진진의 뿌리는 진토 두 개의 뿌리는 둘 수 있지만은 일간 자체가 너무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한열과 왕세의 중화가 필요한데 한열도 솔직히 말해 사화 하나 빠게 되면 다 음습이죠. 조금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왕세의 측면에서 너무 약한 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이거 잘 보시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편인격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자진합수가 됩니다. 이거 4월이라 하더라도 이거 수가 굉장히, 임수가 굉장히 신강해졌고, 임수는 왕하면 범람한다 그랬죠. 이거 오히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에다 사중에 얼지는 사중 무토와 병화로서 제방 조우를 해야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금수운으로 가면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거는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경자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의 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진합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진의 임수가 통근을 하고 해수를 얻었죠. 신금이 생을 받습니다. 이거 사해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사해충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임수가 왕해졌죠. 신강해졌습니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백호 대살이기 때문에 물이 묘지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신강해졌기 때문에 무토병화를 써야 된다. 그러면 금수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봤을 땐 금수운은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반면에 화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임목을 얻었습니다. 임목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죠. 역시나 임수 비견이 있어서 뭐 화를 억제시켜 준다라고는 하지만 임수 두 개가 진진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조금 약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묘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묘는 그냥 순수한 목이고, 이는 그래도 인중병화라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승목이기 때문에 용도, 어느 쪽으로의 용도도 가치도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는 지지로 진토 3개의 임수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약해서 문제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목이 있기 때문에 토를 좀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것은 있지만은 임수의 용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임수가 너무 약하고, 아까 뭐 약한 것은 두려울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임수의 용도, 뭐 왕에서 무토를 써야 되거나 또는 신약해서 금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럼 금수운 가게 되면은 오히려 신자, 합 이렇게 되게 되면 수가 왕한테 화가 약해지는 단점이죠. 그냥 이거 특별한 어떤 갑진시는 물론 이제 간목이 있어서 수의 기운을 발산하는 역할을 하지만 특별하게 독특하게 좋다라고 하는 뭐가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병오시가 되게 되면 차라리 수가 너무 약하네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차라리 초년우는 좀 거시기에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났을 때 중장년 이후로는 발전할 수 있겠네, 이런 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갑진시는 이것 또한 초반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중후반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차라리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초년 운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중장년 이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얘기죠. 저는 오히려 초년 운만 좀 잘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여자는 거의 30세까지는 좀 어렵겠고, 남자 같은 경우는 22살까지만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 경금신금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저는 병호시를 추천을 하는데, 이건 모험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의뢰를 한다 그러면 다른 날을 다 보고 좋은 날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날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도 말씀을 드리지, 이건 좀 불안하죠. 초년에 너무 또 속하고 그렇고 애가 좀 발전이 더디다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 괜찮다고 보지만은 애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신진 준삼합이 되죠. 뿌리가 신의 뿔을 들 수 있습니다. 사정에는 부터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이거 관사론잡으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 관사론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관사론잡 되게 싫어하죠. 관사론잡. 이거는 관사론잡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왜냐면 간목이 기토를 합거시켰기 때문에 거관유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지 않는다? 관사론잡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만 원국 자체는 크게 흠잡을 것은 없습니다. 틀은 나쁘지 않지만은 울로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명리를 공부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차는 좋은데 울루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조금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썩 좋게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전빵, 일간이 약하니까 한번 안전하게 가보자. 그러면 경자 시넷이 나쁘지 않겠죠. 근데 좀 중장년 이후로 좀 초년에 좀 힘들더라도 중장년 이후로 발전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병호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딴 데 가서 물어봤는데 미쳤냐, 어떻게 4월에 이 임수에 이렇게 약한데 병호시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아마 대운을 보지 않는 분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